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변에 땅과 집은 널려 있는데 과연 내 땅은, 내 집은 어디에 있을까? 고민 많은 분들을 위해 매력적인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는 부동산 콘서트 시간입니다. 서민과 1, 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시나요? 언뜻 듣기에 오피스텔과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둘 다 1인 가구 수요 증가에 따라 원룸 형태고 또 분양할 때 청약 통장이나 자격이 필요하지 않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 주택으로 분류돼 주택법이 적용된다고 하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 업무용 시설로 분류돼 건축법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그럼 계속해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전화 연결 02-866-4364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 번호 같은 경우 070-8836-5683번 열려 있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부동산 이슈와 함께 특급 매물 만나러 떠나보시죠. 오늘 부동산 콘서트는요, 가치투자연구소 김은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럼 오늘 먼저 가져오신 매물 소개하기 전에 부동산 이슈에 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워낙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소규모 주택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 정확히 어떤 주거 형태를 말하는지, 또 이 도시형 주거 형태를 매입할 때는 어떤 점을 유념하면 좋을지 김은주 소장님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 며칠 사이에 그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들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에 더 꼼꼼하시게 체크도 해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님들과 함께 의논을 해보시고 하셔서 현명한 결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그 이슈 내용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에 그 투자 매물로서 많이 그 관심을 받고 있는 주택이 되겠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흔히들 그 다세대 주택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급격히 늘어나는 1, 2인 세대들의 그 주거 안정에 도모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2009년 5월에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좁은 면적의 다수의 그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서 도입이 된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도시형 생활주택을 굳이 구분을 하자고 그런다면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요. 단지형 연립주택과 그 다음에 단지형 다세대 주택, 그리고 원룸형 주택으로 그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보통 지금 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형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4층 이하, 그리고 연면적 규모 역시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단지형 연립주택의 규모로서 건축이 가능하겠고요. 단지형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도 85제곱미터 이하가 되겠습니다. 4층 이하로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로서 그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 듣기가 가능한 그런 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원룸형 주택의 경우에는 주거 면적이 지하층은 제외한 14제곱미터 이상에서 50제곱미터 이하까지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그런 주택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데요. 만일에 그 입주자의 어떤 그 모집 시기라든가 통틀어서 입주자 모집과 관련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통장과 관련한 주택 청약 자격이라든가 재당첨 제한이라든가 어떤 입주자 저축 같은 통장과 관련된 그런 내용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였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도 역시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시설로 분리되는 그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관리사무소 같은 부대복리 시설은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그 제도적으로 간편하게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무래도 그 인구 밀집도가 높은 그 도시 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1세대당 한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로 300세대 미만으로 규정을 하였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구입할 시에 어떤 점에 유의를 하여야 되느냐에 따라서 투자가 됐건 실거주가 되었건 상당히 그 앞으로의 어떤 재산가치 형성에 큰 기여를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전용률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세대당 차지하는 그 전용 면적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적정 분양 가격인지를 주변의 신축 주택과 함께 충분히 비교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주변의 구옥과도 기존의 주택과도 비교 분석을 하셔서 경쟁 대상 주택의 수와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시세와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당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는데 등기부 등본의 어떤 필수적인 확인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재산권 행사에 따른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인 가구 증가로 앞으로 더 주목받을 것 같은데요. 주택 구입 시 유의사항까지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매매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어서 매물 만나보는 시간 이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가 가져온 매물 만나보기 전에 부동산 콘서트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또 매물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02866-4364번 전화 연결 열려 있고요. 070-8836-5683번 문자 연결 열려 있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고요.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요. 첫 번째 매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매물입니다. 오늘 오금동 다세대 통건물을 먼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위치는 5호선 계룡역에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대지 면적 166제곱미터고요. 충수는 지상 5층, 구조는 원룸 3개와 3룸 3개, 근생 사무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준공은 2016년 완료가 됐습니다. 매매가는 18억 5천만 원, 실투자액은 4억 4,2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매물은 오금동에 위치한 다세대 통건물입니다. 먼저 입지 여건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임대사업용 건물로서 최적의 입지에 위치한 통 다세대 건물이 되겠는데요. 지하철 5호선 계룡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년 상반기에 개통 예정인 지하철 9호선 황금라인이죠. 신방위역에서는 도보 2분 거리, 그리고 방위사거리역에서는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한 정말 초역세권에 위치한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매우 각광받고 뜨거운 입지에 위치한 그런 그 매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인근에 오금공원과 함께 그 올림픽 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와 걸맞는 공세권이라는 그런 그 입지로서 보기 드문 최상의 입지 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편리한 이런 교통 환경의 변화는
부동산의 가치 상승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보시는 시청자님들께서 매우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역세권과 함께 바로 인근에 공원까지 갖추었다는 점에서 본 매물의 입주는 실거주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 가치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투자 물건으로서 투자 가치로서도 상당히 매력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주변에 성동구치소 이전 계획과 함께 국제교류 업무지구 그 잠실 종합운동장 개발 등 영향 이런 대거 개발 호재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되므로 임대 수익과 함께 자본 수익까지도 기대가 되는 그런 직주 근접형의 다세대 통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 각광받고 있는 임대사업용의 건물의 이 적합한 매물인 만큼 입지 여건 또한 훌륭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금동 다세대주택 주변에는 이 개발 호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본 매물의 제일 큰 개발 호재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하철 9호선의 개통이라는 것은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방위 사거리역 개통 이 내년 상반기에 있을 예정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역의 개통은 주변의 지역의 인구 유입과 함께 집가 상승을 불러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동구치소 이전 계획이라든가 국제업무 교류지구 잠실 운동장의 개발 호재라든가 이러한 대규모 업무 시설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풍부한 수요와 함께 미래 가치 상승에 상당한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외에도 송파구에는 아주 다양한 그런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익 실현이라든가 어떤 임대 수익에 있어서 노후에 꼭 필요한 임대 사업으로서의 어떤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투자라든가 어떤 거주에도 이 매물만큼은 한 번쯤 관심을 가지시고 욕심을 한번 내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였죠. 8월 9일자 부동산 콘서트 이슈 시간에 다뤘던 9호선 연장과 또 성동구치소 이전 소식 오늘 오금동 다세대 통건물에서도 개발 호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거주는 물론 수익형으로도 훌륭한 매물. 그렇다면 이 매물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상 5층의 건물입니다. 1층에 주차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룸이 3개고 3룸이 3개, 그 다음에 근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2016년도에 준공이 완료가 되었고요. 언제든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지는 166제곱미터가 되겠고요. 거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가족 행사나 휴일에 자녀들의 방문 시에도 안락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이 되겠고요. 주부들의 동선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방과 거실 간의 안성맞춤식 설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급 자재로 견고한 건물로서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주변의 전세 가격으로 내 건물 소유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가 매우 좋다. 이 부분은 몇 번을 강조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매물인데요. 향후 입지 조건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매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관상 사진에서 보듯이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게 잘 지어졌는데요. 관리가 아주 잘 된 건물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임대 시에도 공실 부담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는 물론 매물 내부도 상당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이 매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가격 분석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요즘 땅값이 대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그 면적에 비해서 건물이 2016년도로서 신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18억 5천입니다. 그래서 좀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양한 개발 호재라든가 특히 내년 상반기에 개통되는 방위 사거리역의 개통으로 인해서 상당히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매물로서 가격은 좀 저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지금 가격은 18억 5천이 되겠고요. 보증금은
9억 5,800만 원에 월세 155만 원이 지금 현재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약 4억에서 4억 5천 정도를 예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투자금은 뭐 4억 4천에서 4억 한 9천 정도로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최고의 입지를 가진 매물로서 최적의 수익형으로서 거주를 하시면서 임대 수익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최고의 매물로서 주변의 다양한 개발 호재와 함께 인근의 그 공세권까지 갖춘 매물로서 내가 거주를 하면서 미래 가치까지 충분히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미래 가치가 높은 매물이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 전세 가격으로 내 건물을 가질 수 있다는 합리적인 가격이 메리트입니다. 최고의 입지와 수익형, 차익형 모두 노려볼 만한 특급 매물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매물로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다세대 통건물 만나봤는데요. 개발 호재부터 매물 분석 꼼꼼하게 해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두 번째 매물은 핫플레이스죠. 강남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바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매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매물은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역 개포주공 1사단지에 인접해 있고요. 층수는 총 6층 중 3층에 해당합니다. 준공은 2017년 5월 완료가 됐고 분양가는 3억 4천만 원, 임대 시세는 2억 9천에서 3억 원 예상됩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실투자액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매물은 강남구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강남에 있는 만큼 뭐 입지 여건 다 설명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자세한 입지 여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요즘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지역이다 하면은 강남구 개포 지역을 손꼽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개포주공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 강남이라는 지역에서도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치는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과 함께 그 매봉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테헤란로가 차량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강남권의 직장인들에게 직주 근접형 주택으로서 직장인의 수요 흡수가 가능한 그런 입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양재천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 행사 경험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과 산책로로서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인근에 대모산이라든가 구룡산이 또 가까이 있어서 등산 코스로서도 아주 추천드리고 싶은 매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남의 주요 도로를 끼고 있다는 점 역시 편리한 교통 환경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그 편리한 이동과 함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바탕으로 실거주가 가능한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인근에 그리고 구룡초등학교라든가 국립국악고등학교라든가 하는 대치중학교라든가 어쨌든 그 대치동 명문 그 학군이 포진해 있다는 점 역시 강남이라 할 수 있는 명문 학군이 위치하였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인기가 끊이지 않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학부모들의 문의와 상담이 많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강남권 직장인들에게 임대 수요를 노려볼 수도 있겠고 또 교통이나 교육 면에서도 상당히 훌륭한 입지 여건입니다. 이미 상당히 발전한 강남구지만 또 기대되는 개발 호재 있을까요? 네, 개포 주택 시장을 이끌어가는 개포주공의 1단지와 4단지 인근에 위치하였다는 점에서 그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인구 유입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 양재 우면 R&D 특구 지정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역시 신규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요. 중소기업 일자리까지 포함을 한다면 약 2,500개 정도의 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그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인해서 꾸준한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위치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양재우면 R&D 특구 지정 사업은
고소득 그 직장인들이 집중되는 연구단지가 들어설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수요로 인한 임대 수익과 함께 미래가치 역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경부 고속도로 간선도로인 한남 IC와 양재 IC 간의 어떤 지하화 사업이 완료가 될 시에 원활한 교통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지상 공간의 그 공원화 조성이라든가 문화 공간 조성을 할 경우에 보다 더 쾌적하고 윤택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그 좋은 매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이 매물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개포동 다세대 주택 가지고 있는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본 매물은 총 6층이 되겠습니다. 1층은 필로티 주차장이 되겠고요. 방 2개, 그 다음에 화장실 하나, 베란다 하나, 거실 하나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공은 2017년도 5월에 이미 이제 준공이 되어서 언제든지 입주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층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제 무인 택배함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과 세탁기, 냉장고, 그 다음에 비대 등, 말 그대로 그 임대사업자가 어떤 내가 이 매물을 구입 시에는 풀옵션으로서 다시 또 준비할 일이 없는 그런 유리한 조건에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넓은 투룸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넓은 투룸임에도 불구하고 다 갖추어진 풀옵션이기 때문에 임대사업 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투룸 면적으로 매우 넓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주택에 비해서 조금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실거주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그 대체적으로 구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3룸으로 구성된 그런 주택들이 많은 반면에 본 매물의 경우에는 투룸으로서 좁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희소 가치 역시 높은 매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관에서 보더라도 고급스러움이 아주 느껴지는 그런 매물이 되겠고요. 내부 역시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아주 심플하고 모던한 고급 소재로 마무리를 하였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축 건물인 만큼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매물 가격 분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를 이제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지금 3억 4천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좁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3억 4천이면은 저렴한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임대의 경우 전세는 2억 9천에서 3억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2천일 경우에 한 9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대출은 1억 7천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세를 이용한 투자 시에는 4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매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다양한 개발 호재와 함께 주변의 그 개포주공 이주로 인한 그 재건축 이주 수요로 임대 수익과 함께 전세금 활용으로 인해서 자본 수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가치가 매우 기대되는 그런 매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강남권에서도 역시 그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지가 풍부하다라는 점에서 실거주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양재 우면 R&D 특구 호재로 인해서 한남 IC와 그 양재 IC 간의 지하화 사업으로 인한 교통 편리성이 극대화된다고 하면은 주거 환경의 어떤 그 양호한 그 환경 때문에라도 집가 상승은 충분히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 매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금동 다세대 통건물과 함께 개포동 다세대 주택에 대한 매물 분석 마쳐봤습니다. 오늘 함께한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시죠.
저희 생방송 부동산 콘서트에서는 전화와 문자 상담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번호 02866-4364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 번호 070-8836-5683번 열려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 부동산 콘서트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매물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